안녕하세요. 4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페드 부의장 지명자인 브레이너드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며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페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을 하면서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 좋은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페드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발언으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6%대로 올라서며 2019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0억 유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석탄의 사용처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굴러가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1.96달러 마이너스 1.2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무역 적자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891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만 3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를 보더니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좋은 내용이 있다면 안 좋은 내용도 있겠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에도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연준 정책 실수 우려에 인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경기 침체를 아예 예상한다라고 이 주요 은행 중에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한동안 우하향 혹은 횡보라겠구나.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금 5%를 웃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을 조금 보자면 주택 판매 숫자 자체는 꺾이고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건설 지출 역시 조금 빠지긴 했다라고 하지만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가격부터 조금씩 피크아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재산 비중을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러시아 마리우폴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러시아의 마리우폴서 또 최후 통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을 텐데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제재가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이것 역시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향후 쉽게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되게 많이 안 좋은 소식인데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과 스텔스가 조합이 되면서 XJ라는 변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발견은 되었는데 이게 뭐 증상이나 감염성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지금 이 오미크론의 현 사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지 말고 경계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암세포 mRNA 특허 출원 예정을 이 션샤인이라는 데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mRNA 기술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특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럴 때는 근본 mRNA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 있으면 이걸로 로열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건설을 투자하고 싶다면 이왕이면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공사 현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건설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고리 2호기 수명 늘려 계속 돌린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신재생 정책의 70%를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새 판으로 짠다라고 하고 있죠. 핵심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원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전 관련주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는 무조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뉴스 정리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역시도 계속해서 뭐 수급 분석부터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혼자 매매하는데 좀 힘들고 지금 증시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계속 우행할 것 같은데 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방 와가지고 어려운 시장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공지사항에 다 링크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자, 제 이렇게 시장 정리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운임지수가 떨어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던 추가 매수를 하던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운임지수가 특히나 컨테이너 쪽을 조금 보자면 이 중국 쪽의 운임지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홀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중국 쪽에서 왜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걸 살펴보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중국이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선전을 시작으로 현재는 상하이 역시 봉쇄가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보내든가 받던가 해야지 뭐 운임을 내고 뭐 하고 할 텐데, 그게 완전히 정체가 돼 있다 보니 운임 지수가 팍 꺾였던 겁니다. 네, 이제 내부에서 불만이 점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 중국 본토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정치나 이런 게 아니라 봉쇄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이제 시위였는데, 저는 중국 본토에서 그러한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내부에서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는 풀릴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봉쇄가 풀리면은 공장들이 이 봉쇄했던 만큼 어떻게든 손실을 좀 메꿔야 되니까 풀가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건이 쏟아지고 다시금 배는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자, 컨테이너 운임지수 확 올라가면 중국 쪽이랑 연관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운임이 피크아웃 우려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봉쇄하면서 물류망이 꼬일수록 이 고점 운임 지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는 뭐 1, 2분기에만 돈 많이 벌겠다 싶었던 게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현재의 주가는 너무 싸다. 싸면 매수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아까 그 시장 분석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FOMC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성장주는 꺾이고요. 이 성장주에서 들어가 있던 자금이 가치주로 옮겨갑니다. HMM 완벽한 가치주죠. 붐 터질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원래 기대값이 240이었다면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 보면서 그거는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위치를 조금 보자면 최근에 하락을 했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파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오늘 약간이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방향을 바꿔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조금씩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다시금 머리를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약간의 불안이 있다면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주주인 산업은행이랑 2대 주주인 해양공사가 이 대량의 시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의 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HMM 가뜩이나 저평가 받고 있는데 더 저평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안하시면서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지지라인도 하나씩 살펴보자면 현재 위치는 딱 봤을 때 그냥 이평선들 골든 크로스 나왔고 그 위에 움직이고 있구나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아래로 안 떨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봉상으로 지금 당장은 11선도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여기 뚫고 쌍바닥 만들어주면 21선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선마저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거기서부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거죠. 하면 요게 1파고요. 이게 하락 1파, 상승 2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역회된 숄더도 보여주죠. 기가 막힌 그림 몇 개가 엮이고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 준다라는 가정하에 못 올라가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올라간다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항 라인은 1번은 역시나 241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있는 요 부분 아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위치 횡보해주고 본격적으로 바닥 다져주기 시작을 한다면 상하이에서 이 봉쇄가 풀리는 것만 기대하고 봉쇄 풀렸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분석을 쭉 간단하게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당장 어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장중에 추가적으로 한 4, 5%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멤버십 공부 영상을 같이 공부를 했다면 보자마자 10%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시장이 조금 오늘 별로다 보니까 많은 종목이 떨어지는 모습 볼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 이외에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타격은 없죠.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조금 마이너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얘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판다라고 했을 때 5% 이상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말씀드려갖고 이렇게 올라갔고, 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괜찮은 종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 영상들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나는 요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혼자 하는 거 빡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이 애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애플은 컴퓨터로 하셔야 되고, 안드로이드는 바로 그 링크를 통해서 이 구독 영상들, 다시 멤버십 영상들 저랑 같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주말에 올리는 의심 섹터 영상 있잖아요. 제가 봐도 정말 좀 경이롭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2달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맞추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다가 멤버십 쪽으로 옮길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 곧 있으면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 요거 생각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